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그리고 코스닥은 0.9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2,363억 원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4,482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일단 차트 먼저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오늘 장중에 사상 최대 신고가를 돌파할 뻔 했습니다. 할 뻔 했는데 밀리면서 사상 최대 신고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최근 시장 수급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857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간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일단 오늘 시장의 좀 특이점은 전기전자, 의약품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가려고 하면은 대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 분석을 하기로는 중소형주는 고점권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퇴직연금 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도 오래전부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2014년도 한 10월경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다. 그리고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은 퇴직연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255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위험자산에 투자는 이 부분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 중에서 40%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그 규모를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좀 최근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최근 자료가 없습니다. 예전 자료를 보면은 적어도 이 한 2040년대 요까지는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계속 기금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주식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어도 국민연금 적립계획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이 물량을 받아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연금하고 이제 퇴직연금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공무원연금도 있었고 사학연금도 있었고 뭐 군인연금도 있었는데 이 연금들은 뭐 이미 지금 적자거나 적자 상태에 돌입하는 그런 상태이죠. 이 아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이 연금들은 머지않아 국민연금하고 통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힘이 없고 지금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인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나 홀로 시장을 지켰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빈자리는 아니고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 계속 이렇게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오른 관계로 인해서 퇴직연금이 앞으로 주식시장 좀 투자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2014년도부터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올려드린 것은 앞으로 수급적으로 볼 때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적어도 한 2040년대, 지금 2021년이니까 뭐 2030년, 2040년, 그리고 2050년, 한 요 중간까지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한 20 몇 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좀 운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계속 들어올 돈이 있다는 게 아마 우리나라로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기금을 만들었고 또 그 기금이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큰 규모로 계속 들어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닐까. 그 이후에는 뭐 국민연금 규모 줄여 나가야 될 거고
뭐 퇴직연금은 경제 상황 여하에 따라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하여튼 요 기간에 투자하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복이 있고,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미 2014년부터도 뭐 빨리 좀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퇴직연금을 자꾸 주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우리가 퇴직연금이 없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계속 뭐 수급적으로 좋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퇴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주위를 많이 둘러보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진짜로 냉정하게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셈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교직에,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도 괜찮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특히 부부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공무원으로 부부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또 공기업에 부부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지금 뭐 거의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분들, 자녀분들께서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꿈을 가질 정도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수익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유려운 은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은퇴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월남전이 들어가 있어서 군인연금 있죠. 군인연금을 받으시는데 월남전 참전 용사 이분들께서는 좀 많이 받고 계시죠.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 예를 들어도 시작할 때 150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500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어쨌든 뭐 혼자 그렇게 하셨어도 뭐 편하게 지내시죠. 이분들은 강제로 은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생활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분들은 강제로 그냥 한 거고, 월급에서 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 땡 잡은 거고 참 잘했다 싶은 거고. 지금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좀 혜택이 많이 줄어서 다른데, 예전에 해서 지금 이미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끝내주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제 주위를 간만히 둘러보면은 지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집 앞에 어르신께서 아우디를 타고 다니시는데 뭐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한 번씩 나가서 이래 월세 잘 거치나 한번 보고 골프장 회원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그 사모님께서는 뭐 그림도 한 번씩 그리시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없죠. 근데 뭐 요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진짜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은퇴 준비가 안 된 분들이죠. 병 또는 사고로 인해서 강제로 은퇴된 분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18년 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지금 생각하면 참 50대 초반이죠, 그때는. 그때 강제로 은퇴되었습니다. 중풍에 걸려가지고 강제로 은퇴해서 지금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죠. 이거는 상당한 뭐 저한테 부담이 되죠.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은 못 살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부양의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또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도 비슷하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길 가다가 만나면 뭐 같이 중풍 걸린 분들 이래 몇 번 뵀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요. 중풍 걸리니까 제일 먼저 마누라 도망가고 이혼,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 연금을 그래도 좀 내는데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받았는데 참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고 그런 호로자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10만 원은 또 가더라고. 내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만 원 덕했다. 아버지 그거 줘요.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살고 계시다가 고독사 하셨죠.
그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하여튼 병 또는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강제로 은퇴하시는 분들, 특히 뭐 저는 우리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떼인다고 해약하신 분들, 일시금 수령하신 분들 제 주위에서 봅니다. 지금 후회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그냥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죠. 그냥 연금을 가지고 그래도 좀 젊을 때는 어디 뭐 일할 때도 뭐 사실 젊은 건 아니죠. 65세가 은퇴라 보면 그래도 7, 80에 비해서 젊으시니까 어디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에는 뭐 국가에서 공공 근로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여를 해서 하고 계시죠. 기초연금 더하기 뭐 그런 거 해서 살고 계신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렵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가 이래 어려우면 자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부양을 하죠. 부양을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망가쁘거나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무슨 연금 같은 거 줄 때 당신은 자식이 있으니까 안 줍니다 하는데 뭐 자식 얼굴 못 본 지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드리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위쪽으로는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래 안 되려고 가능하면은 이게 나이 돼서 은퇴하는 게 아니라 좀 조기 은퇴하려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뭐 몇 살 더 살겠어요. 살아생전에 좀 한번 뭐 즐길 거는 좀 즐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참 은퇴를 해도 지저분하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참 있더라고. 형제간에 사기쳐가지고 재산 뺏들고 이런 식으로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참 이런 경우에 놓이면 안 되겠죠. 참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준비 잘 하셔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퇴직연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지금 이 주식에 연금을 갖다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고, 또 앞으로 수급적으로 볼 때 20 몇 년 정도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함께 들어오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길게 보면 한 40대까지는 참 그나마 운이 참 좋죠. 뭐 우리가 70, 80 넘어서 계속 주식 투자, 그때는 뭐 던져놨고 연금 배당 받는다 생각하면 또 투자라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종목 발굴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참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겠죠.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놔야 되는데, 그래도 한 40대 정도 되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20 몇 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딱 40살이라도 25년 보면 65살.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금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배당주로 전환하든 아니면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감소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30대, 20대 분들께서는 요 기간에 돈 잘 벌어서 조기 은퇴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뭐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기전자, 의약품, 뭐 전기가스, 운송장비 이런 업종. 그리고 올해는 수출주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주 보이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15개 종목이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좀 보면은 세력들은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기아,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은 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저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 시장이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삼성전자는 그냥 무조건 우리 주식시장에 상승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묻고 타지지도 않고 있다 사는 게 저 삼성전자입니다. 저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언젠가는 이 삼성전자도 뭐 끝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개인들은 사실 투자하기 쉽지 않죠. 누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합니까? 그냥 주식을 아예 모르거나,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 한 4-5개 정도 가지고 뭐 이것만 살랑살랑 해도 됩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딱 한 몇 개 안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몇 개 종목만 딱 투자해가지고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참 그분들이 진짜 고수죠. 숨은 고수들입니다. 근데 여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일단 이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경동나비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대상홀딩스 조심해야 되고, 메리츠 지주, 유진투자증권, 야 이거는 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연제약 많이 올랐고, 이 캠시스는 지금 여기 3입니다. 3인데 이거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봐도 돼요. 그런데 이게 크게 오른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은데 이게 떨어진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면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런 개념으로 매도 신호는 뭐 하락 반전 이런 신호는 안 나온다 보고, 매수가 난 다음에 조금 오르고 뭐 팔아먹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화성 코퍼레이션도 그리고 시원스 글로벌도 지금 단기 고점 다 찍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3개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뭐 이 종목들은 제가 좀 살펴보고 뭐 괜찮다 그러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뭐 퇴직연금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주식 투자는 뭐 단기간에 짧은 등락이 하루하루 뭐 돈 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방에 그냥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퇴직할 나이가 돼서 끝내겠다든지, 아니면 뭐 적당하게 어느 목표한 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인생 별거 있나, 나 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란다 하고 조기 은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멀리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은 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계속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복 받았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식 투자하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